사실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대선 때도 예, 예. 저희 오마이 TV 오셔가지고 예.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. 예, 예. 윤석열의 민낯에 대해 예, 그럼 그렇게 정말 열변을 토하셨는데 대선 결과 그렇게 됐고 글쎄 또 말입니다. 지금 내란 사태까지 오게 되는 이 상황들. 네. 그러니까 그런 우리 사회가 하여튼 반성해야 될 문제죠. 이게 학벌 가지고 무슨 시험 성적 가지고 모든 게 다 재단되는 것 같이 생각해 왔던 네. 이게 이제 얼마나 허상이었던가. 고시라고 하는 것도 결국 시험잖아요. 시험. 저 학벌도 시험이고. 그러니까 뭐 그 시험 잘 찍는 잘 푸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모든 면에서 다 생각도 깊고 모든 면에서 네. 다 정리돼 있고 우월하고 똑똑할 것이다. 이게 음.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. 전혀 아닌데 그걸 왜 우리는 그렇게 간주하고 전제했던가. 이거를 꼭 좀 생각해 보셔야죠. 이제 정말로. 네, 이른바 이제 고시 권력, 수험 권력 예, 이런 예. 그 집단을 음. 무조건 맹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이제는. 그러니까요. 예.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언행이나 그 다음에 그 어떤 행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 사람의 사고의 깊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판단을 하셔야지. 야, 저 서울법대 나와서 고시 붙었는데 설마 뭐 이런 식의 얘기는 그거 말이 안 되는. 설마 예. 구수도 하면서 가는. 그 불량식품을 그 껍데기 포장지로 싸놓고 그걸 예. 가리니까. 그래요. 이거는 두고두고 저희가 이제 평가하면서 그러니까요. 혹시 보면 그런 문제인 것 그간에 같아요. 포장에 네. 속으셨다면은 지금 이제 불량식품을 직접 먹어봤으니까 우리가 먹어보고 지금 탈이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. 앞으로는 정말 이제 섭취를 조심하셔야 되는. 내란성 질병에 다들 또 고통을 네.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네. 회복돼 가는 길 음.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앓고 나면은 거기는 또 면역이 생기고 그걸 예, 이겨낼 예.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? 글쎄요. 그래야 되는데. 그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. 그걸 또 방해하는 목소리, 음. 방해하는 그 노이즈라고 할까요? 이런 게 또 그렇죠. 많아요. 그게 이제 그 방해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방해하는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이 벌인 내란이라는 범죄를 두고 네.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치유하고 그 내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여왔던 그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자 했던 그 관료들의 행태 네. 이거를 가지고 우리 나아갈 바를 지금 토론해도 모자랄 시간에 거기다 갑자기 무슨 이재명 대표 재판이 어떻고 뭐 대선이 어떻고 뭐 네. 심지어 이제 헌법재판관이 무슨 책을 읽었고 아, 뭐 그런 이런 얘기를 뭐 하더라고요. 소리까지 SNS에 뭘 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네. 나오고 있는 저 정치 집단의 모습 그리고 음. 그걸 지지한다고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들 그 다음에 부정선거라고 하는 게 네. 그 요즘 아주 교묘하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대요. 제가 연휴 기간 동안 SNS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네. 부정선거가 워낙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들의 주장이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논리나 증거들이 선관위가 발표한 것도 여러 번 있었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도 있고 네. 많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만 나도 원래 부정선거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다. 어디서 네. 그렇게 짰나 봐요. 그런 걸 전제하고 레퍼토리를 만들었군요. 근데 예.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이 부분은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. 뭐 이렇게. 그다음에 부정선거의 혐의가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밝히는 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한테나 다 필요하고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. 예. 아니 그동안 그러니까- 다 밝혀온 거 아닙니까? 아니 글쎄 말입니다. 그 얘기를 위해서 모금을 한 민경욱이나 저 강용석이가 무슨 일을 했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셔도 그런 얘기에 속는다. 하물며 이제 거기다가 중국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얘기는 네. 요즘 그 얘기로 발전을 하더라고요. 중국이 뭐 외국에서도 그런 시스템 가지고 네. 수출하거나 끼워가지고 장난치다가 부정선거가 다 확인됐다. 막 이런 것도 퍼뜨리고 하던데.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질병이죠. 질병 내지는 종교라고 봐야 되는데 종교. 이거를 이런 분들이 한국 사회에 지금 최소한 15%는 확고하게 존재한다. 무슨 얘기를 해도 거기에 빠지는 분들이 있다. 근데 거기에 그 15%의 얘기에 이게 귀를 기울이고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또 15%가 있다. 네.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. 뭐 질병일 수도 있고 네. 본인의 종교일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믿는다, 지구는 그냥. 평평할 수도 있겠다.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말하는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
야, 저 사람이 그래도 서울대 나왔다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내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거는 논리가 아닌 거죠. 그러니까 그렇네요.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만요. 네. 대통령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자리인데 윤석열이가 괜히 그런 얘기를 하겠냐? 다 자기 나름대로 네. 확인해보고 뭐가 있으니까 하겠지. 예. 그러면 그렇게 대통령이 많은 정보가 필요한 이유가 권한 행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건데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진 자가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딴 데서는 그렇게 휘둘렀는데 왜 네. 여기는 하지를 못하고 계엄으로 무슨 경고를 하려고 했다, 알리려고 했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?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앞뒤도 안 맞는 얘기들을 스스로 하시면서 거기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이 네. 그 전에는 뭐 애처로웠었는데 지금은 이게 좀 심각하다. 이분들한테는 뭔가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어떤 그런 대상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다.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참 이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이번에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도 부정선거 얘기를 또 예, 예. 뭐 헌재에서까지 막 계속 가서 주장하니까 그러니까요. 윤석열 쪽에서 음모로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성관이 사무총장이 예. 윤석열 서울대 법대 동기 예. 아니겠습니까? 예, 예. 동기인데 이 지난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이 사무총장 나왔을 때 네, 물어봤을 네. 때 네, 네. 김우민 사무총장한테 아니 동기인데 대통령이 이런 부정선거 관련해서 사무총장한테 물어본 적이 있냐라고 했더니 김용빈 사무총장이 없다라고 답을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. 부정선거 주장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네. 그 누구도 부정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오히려 답답한 마음을 네. 토로했다는 거예요. 음. 그 어떻게 했는지. 그 김영빈 씨가 뭐 필요하면 그러면 압수수색이라도 해봐라 뭐가 네. 나오나 이렇게 얘기하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를 없다고 입증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 타지뇨라고 있었잖아. 타지뇨. 딱 타지뇨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 있어왔단 말이에요. 예. 타블로는 타블로 때대로 그렇고 저기 박원순 시장 아드님 뭐 병역 비리가 있네 어쩌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고 있거든요. 근데 그때 그 대리인이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또 역시 헌재 지금 법정에 나와 있고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집단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택도 없는 음모론들을 퍼뜨리고 있는데 네. 그거를 아무런 사고력이 없이 그냥 그게 그 말이 맞을 거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그만큼 있다는 게 네. 이제 황당한 일인 거죠. 그래요. 이 부정선거 얘기가 좀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 국면 조기 대선 때까지는 계속 이제 이걸로 예. 지지층 결집을 하고 이 주장을 계속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럴 들어서 것 같습니다. 지금 예. 국힘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은 이중적이죠. 한편으로는 내란이나 이런 계엄 상황이나 네. 이 또 부정선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음. 내심으로는 또 슬슬 하나씩 둘씩 발을 빼고 있죠.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분석해 놓으신 걸 본 적이 있는데 네. 그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때 그때 반대했던 숫자 뭐 105명인가 뭐 103명인가 뭐 그 사람들 네.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됐을 때 뭐 거기 쫓아갔던 사람들 관절. 숫자 예. 그다음에 또 최근에 와가지고 뭐 윤석열 구속된 게 뭐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어디 갔던 사람들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 보면은 네. 확확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이게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윤석열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지지 집단에게 네. 우리가 지금 이대로 그냥 죽지 않는다라는 식의 어떤 모습만 보여주는 걸로 활용하고 결국은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뒷구멍으로 지금 또 딴짓을 하고 계략을 세우고 있는 건데 네. 거기에 계속 홀려서 이렇게 끌려가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딱한 거죠. 그래요. 이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물론 의혹이 있다면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만 네. 그동안 몇 차례나 걸쳐서 뭐 국정원이 사실은 안에 들여다보기도 했었고 예, 예. 그다음에 이게 부정선거가 되려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사실은 수개표잖아요. 결국에는 예. 수개표에서 다 표수를 다 세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사람들까지 다 모두가 한 통속이 돼서 이거 소개해야 되는 것인데 희한한 얘기를 하더만 예? 비례대표들은 수개표를 해도 이제 지역구는 수개표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고 이번에 지역이 더 진짜 꼼꼼하게 하죠. 더. 그러니까 MBC에서 네. 홍준표 씨가 그 얘기했잖아요. 유시민 작가 자기가 네. 옛날에 소송 제기해보고 네. 직접 헤아려봐서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그러니까요. 않는다라는 식으로까지 그건 얘기하던데.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그 보시죠. 얘기를
이 부정선거 주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황되고 오래된 주장이잖아요. 그러면 자기 진영의 사람들에게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해야죠. 이런 주장을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.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소재 하나하나가 자기들의 네. 지지 기반이 되고 이게 그런 거를 통해서만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고 홀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걸 놓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집단은 정말로 위헌정당인 것이 그렇게 선거라고 하는 게 민주적인 질서를 구성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선거를 통해서 자기들도 국회의원 자리에 있고 네. 자기들이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랍시고 행사하고 있는 건데 음. 그러면 윤석열이가 왜 사전투표를 했는지를 설명을 해야죠. 그리고 아. 자기들의 홈페이지에다가 왜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라고 공지했는지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네요. 그거는 없는 것처럼 하고 또 그거를 편드는 또 그런 식으로 그분들하고 공생해야만 하는 언론들은 국힘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감추고 보도를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단 이 반국가 반체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위헌정당이라는 거 확인이 됐으니까 네. 이거는 해산시켜야 됩니다, 진짜로. 결국에는 해상까지 가야 된다.